네, 일발장전 오늘은 얘기하기 드리기 전에 어제 이제 두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뭐 다 그나마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또 포인트가 걸려들어서 두산은 이제 지주사라는 개념보다는 지주사 밑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가 상당히 포지션이 크고 두산이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들 면면이 상당히 매력이 또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나 다른 그룹사들하고 좀 다르게 오늘도 이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지주사라는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밸류. 그렇죠. 히든 밸류. 히든 밸류. 네. 이면을 들여다보자. 요게 이제 제가 주제였고 오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제 두산은 진짜 약세장의 히트였죠. 네, 뭐 네. 시가총액 그래도 1조 원짜리가 장중에 18%나 올라서 뭐 아까 뭐 야구는 잘 안 되지만 네. 주가는 뭐 누가 얘기했지? 그럼 어제도 야구 졌나요, 두산이? 모르겠어요. 13대 3으로 졌더라고요. 네. 뒤에서 자꾸 뭐가 들리던데. 두산이 9위라고 하니까 정말 적응이 안 돼요. 네, 뭐,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서 그 소매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하고 또 같은 맥락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그러니까 물가는 높아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각성을 하죠. 어떡하지? 그런데 나중엔 적응을 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짜장면 얘기를 제가 잘 드리는데 서민 음식이고 저도 좋아하지만 짜장면 값이 뭐 물가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8,000원에서 10,000원이 됐어요. 그럼 10,000원이라는 짜장면을 안 먹느냐? 처음에는 안 먹을 수 있어요. 라면으로 대체하거나. 하지만 나중에 먹습니다. 그러면 10,000원에서 또 1,800원이 된다고 안 먹느냐? 먹습니다. 비싸져도 일단 먹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는 곡물 가격과 연동되는 사료, 비료를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해석해서 좀 보자 이 얘기고 몇 번 했던 기업이긴 한데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작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포인트 첫 번째는 식량과 인플레이션, 투기 수요 때문에 1차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2차 상승은 뭐냐? 이제 기후, 작황과 재고량, 거기에 이제 실수요입니다. 수요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이제 사료로 들어가는 거죠.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0.3% 증가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식료품과 외식 비용의 지출이 늘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뭐 먹겠습니까? 햄버거 같은 거, 뭐 그다음에 고기 종류 좋아하잖아요. 육류에 고기가 또 이 생장 발육을 시키려면은 복합 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소고기나 삼겹살이 사실 비싸진다 한들 예를 들면은 소고기 1인분이 2만 원에서 3만 원이 되면은 백분율로 치면은 50%가 올랐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거 못 먹겠다. 하지만 3만 원은 소비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육류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사료도 충분히 같이 밀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복합 사료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곡물 가격이 올라가지고 하루 뭐 일희일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적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어제 나온 기사 중에 금값이 된 배추값에 포장김치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김치 안 먹나요?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제 저가의 중국산 김치 요즘 또 뭐 담배꽁초도 나온다고 하던데 그거 먹지는 않거든요. 국산 김치 먹죠.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해진다라는 좀 전문 용어지만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비탄력적인 수요를 창출한다. 네,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미래생명자원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놀라워요. 상반기 매출이 392억 원,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증가했죠. 영업이익도 33%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에는 더 좀 늘어날 것 같고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뭐 충분히 승부해 볼 만한 계제가 있다. 네, 이런 내용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하루에 뭐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료, 사료 막 이렇게 하지 테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리얼한 실적으로 어제 두산을 비교했듯이 조금 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제 생각에 여러 두 분은 또 어떤 저기를 가지고 계실지.
김현 매니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요즘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이제 매크로 거시경제학 공부할 때처럼 항상 환율 금리 얘기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좀 지겨워요. 그걸 안 하잖아요, 제가. 잘. 올해 지금 거의 지금 9월, 10월 다 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초부터 계속 이 얘기를 너무 좀 여러분들께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전부 이제 방금 비탄력적이라는 용어, 이게 다 경제학 용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착화된다는 이런 것도 전부 이제 경제학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는 용어들인데 사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야만 지금 시장이 이제 좀 풀이가 된다라는 근데 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짜장면을 생각하면 제일 네. 쉽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짜장면 비유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짜장면 받고 치킨 얘기를 좀 해드리면 뭐 그렇죠, 사실 이제 치킨도. 치킨을 우리가 이제 한 10,000원 초중반대에 이제 시켜서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배달비를 따로 주지 않고 그 치킨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이제 배달을 해줬거든요. 배달비를 따로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배달비를 받는 게 이제 너무 당연시되어 있고 치킨값 역시도 요즘에 2만 원 넘어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근데도 뭐. 많이 시켜 먹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 직관적으로 봤을 때 치킨값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지만 사실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 저항을 이제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필수 소비재라든지 식료품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네. 어찌 보면 이제 실적이 이제 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자연스럽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아쉬운 측면은 그거예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은 정말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상반기 때 이런 비료 사료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좀 시세가 났던 건 그야말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제 연동돼 가지고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비례적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런 이제 상관관계는 이제 조금 퇴색이 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염두를 해주셔야 붕 되고. 떴다가 확 빠졌다가 그렇죠.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아까 이제 철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상당한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지금 미국 현재 시간으로 17일 날 미국의 이제 철도 노조가 총파업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뭐 확실히 이제 결정이 완전 된 건 타결은 아닌데. 아니지만 타결 가능성. 맞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협상이 안 돼서 총파업을 하게 된다면 이게 미국 내 물류의 거의 30% 정도를 이제 화물 운송을 철도가 이제 또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 네. 때문에 또 석탄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비료 그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상당한 이제 또 공급망 위기에 이제 처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곡물 가격에 대한 이제 변동성도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본다면 이제 뭐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이런 종목들 비료 사료 그다음에 한일 사료도 있죠. 뭐 이런 네.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조금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한 차원 더 이제 조금 확장을 좀 해보면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런 원자재와 관련된 이제 수급 특히나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핵심적인 원료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니켈이라든지 리튬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워낙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수산화 리튬 때문에 지금 뭐 미래 나노텍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거의 뭐 100% 15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조금 찾아보는 것도 좀 논의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포스코 뭐 태풍 때문에 그런 이제 공장 가동에 대한 이제 문제도 좀 있었고 철강 가격이 이제 또 상승에 대한 우려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급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제 뭐 현대 BNG 스틸 같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네. 이제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을 조금 이제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튬이나 이제 니켈과 관련된 종목으로는 또 웰크론한텍 이미 많이 알려진 종목 말고 이제 조금 이제 틈새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웰크론한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들여다보면은 그 수치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라는 게 결국엔 숫자 아니겠습니까? 제일 믿을 게 실적인데 네. 실적이 탄탄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조금 중기적인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테마에 휩쓸리지 말고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아까 두산그룹의 로봇을 얘기했을 때 로봇이라는 그 협동 로봇 산업의 자동화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가잖아요. 인력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사실 사료, 비료도 이게 성장 산업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비료 같은 경우는 계절성으로 봄에만 확 뿌려버리고 땡 치는데 요즘은 계속 이게 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수출을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맞죠. 네. 네. 하여튼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네. 제가 전주의 선택. 저 선택하면 저는 웰크론한텍 선택을 웰크론한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정인민 차장은. 네. 뭐 일단 이 음식료 관련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 가격 인상이 이렇게 짧은 텀에 연속해서 나오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주식시장을 본 이후에
지금 연내 2번 올린 것들도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바로 올린 것들이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고요. 원자재는 둘째 치고 뭐 라면, 제과, 주류 계속해서 이제 연쇄 반응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신라면, 짜파게티, 초코파이, 뭐 뉴스에 아예 그냥 이름이 딱 바뀌어서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신라면 800원인데 먹었다가 1,000원 올린다고 안 먹는 건 아니죠. 짜장면 그럼요. 말씀하셨듯이 네. 거기에 이제 적응하기 마련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음식료 종목들한테 주가로 좀 녹여내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주가 탄력성이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 증명이 조금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은 올렸지만 마진하고 이익이 오히려 좀 이렇게 그거를 못 따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잘 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 특히 마진 쪽은 인상을 못 따라가고 있는 정도로 지금 네. 이제 이 물가 상승률이 빠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좀 사회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 원자재, 그러니까 식량 자원들이 강세를 보이면 어느 순간부터 해 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싸게 되는 시점이 와요. 네. 그런 시점 보면 특히나 그렇죠. 이제 뭐 가스나 이런 거 그렇죠. 뭐 또 집에서 켜야 되고 조리 뭐, 시간이 길어지거나 뭐 예, 이런. 좀 실례로 뭐 제육볶음, 김치찌개 이런 거를 뭐 1인 가구, 2인 가구가 한 끼 만들어 먹는 것보다 그냥 사서 먹는 게 훨씬 쌀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 임박한 것 같거든요. 요즘 밀키트가 워낙 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된다면은 이제 오히려 이 음식료 쪽에 좀 강세는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원재료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걸 좀 못 쫓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뭐 내년 정도면 음식료 쪽이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탄력 있게 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종목을 붙여드리자면 요즘에 가끔 이제 저도 이제 그 쇼츠 있잖아요. 쇼츠가 쇼츠 뭐예요? 맞죠? 쇼츠? 유튜브에서 뭐 10초, 뭐 30초짜리 짧은 영상, 릴스 뭐 이런 네, 그걸 개념이요. 이제 뭐 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술 먹는 그 영상들로 이렇게 네네. 네, 뭐 그렇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가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뭐 와인, 위스키 이런 걸 되게 고급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외국인들은 거기 원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술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런 영상이 좀 부각돼서 나오는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런 주류 수출 쪽도 굉장히 지금 뭐 수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이 자료들도 좀 많이 있어서 네. 저는 오늘 국순당을 좀 국순당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외로 창의성으로. 주가는 굉장히 낮은 부근에서 좀 뭐 기관들의 좀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 미래 생명자원 음식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오래간만에 국순당 한번 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제 두산 로보틱스 로봇 산업 이랬더니 파급 때는 뒤로 가니까 SPG 가지고 그렇죠. 빵 쏟았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료, 뭐 인플레이션 고착화, 뭐 그다음에 육류 소비 이렇게 하면 사실 선진이 뛸 수도 있거든. 선진 주가가 너무 무겁긴 해요. 로봇 돼지고기. 불났다는데 지금. 로봇 불났다고요? 예, 어디서? 서비스 로봇이 불탔다. 서비스. 그 뉴스가 있었죠. 아, 네. 네. 호떡집에 불났 이런 얘기야.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터져서 불이 났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네.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마무리? 네, 국순당. 저는. 국순당. 네. 자,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창의성을 잘 생각하셔서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